자, 이스타TV 시청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광고 바로 무엇? 코코메디입니다. 여러분이 코코메디를 필요로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필요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필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루 10분 투자를 하시면 남성 기능의 저하를 정상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특허받은 의료기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우리만 광고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오랫동안 유명한 비뇨기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식약처 의료기기 등록된 겁니다. 특허청 기술 특허 등록된 거고요. 미국 FDA 등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어디서 뭘 가져온 거야?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점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주원영 나이 때부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요즘에 20대들도 문제가 있대.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많이 앉아있고 받으니까 스트레스 받고 햇빛 네. 못 보고 운동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분들 이거 아유 뭐 괜찮겠지 나중엔 나아지겠지 아니요 영영 물론 쓰실 일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쓸 일이 있으면 제대로 기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게 반드시 추천하는 기기 코코메디입니다. 자, 검색창에 이스타 코코메디 이벤트 검색하는 다음에 상담 신청하시면 되거든요. 상담 무료예요. 상담을 일단 받아보셔야 됩니다. 080-255-0000으로 상담 받아보세요. A매치 주간에 브라질과 가나가 경기를 치렀습니다. 우리가 이제 6월에도 브라질이랑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가나가 이번에 브라질을 상대하면서 보여준 경기력을 바탕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가나가 사실 이제 우리의 같은 조들을 봤을 때 냉정하게 보죠. 자, 포르투갈 솔직히 이기기 힘듭니다. 우루과이 뭐 이번에 이란한테 지긴 했지만 그래도 힘들어요. 우루과이가 그 경기 무기력했던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이상하게 골운이 좀 안 따른 좀 경기로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냉정하게 우리가 이란만큼 그렇게 수비를 잘할 수가 있을까라는 것도 저는 사실 굉장히 의문이 들거든요. 일단 우리는 스타일도 다르고 예, 맞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란은 아시아 탑급이라는 점을 누구도 부정을 못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우루과이, 포르투갈 두 팀 다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남은 한 팀 가나 최근 뉴스를 봤을 때 이 선수 기화했어요. 저 선수 기화했어요. 가나 왜 이렇게 강해졌어? 맞아요. 알제리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경기들을 보고 또 이 팀이 나이지리아를 월드컵 예선에서 꺾고 이제 본선 진출했거든요. 근데 그 경기는 정말 제가 강하게 추천을 드리는데 웬만하면 다시 보지 마세요. 너무 보기 힘든 경기고 뭔가 좀 실수가 많고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많이 다운되어 있는 경기거든요. 근데 뭐 이번에 브라질전까지 치르면서 드디어 기아 선수들도 합류한 가나 대표팀을 볼 수 있긴 했지만 저는 일단 이 한 경기만으로는 뭔가 극적인 변화가 있지 않았고 그리고 가나가 여전히 팀적으로 봤을 때는 불안점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공략해서 최대한의 효율을 살려내고 약간의 운만 따른다면 해볼 수도 있는 상대가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낙관적인 어떤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가나랑 브라질 경기 그래서 리뷰를 가나 위주로 할 건데 일단 그거는 말씀을 드려야 돼요. 세계 어떤 팀이든 브라질을 상대로 본인들의 원래 실력을 보여주기는 어렵다라는 걸 전제하긴 해야 돼요. 맞아요. 예. 김도훈 있는 우리나라 그쵸. 김동훈 태클슛. 그거 말고 힘들어요. 맞아요. 홈에선 가능한 일이고. 자, 일단 가나는 제가 이 아래쪽에 뒤에 이제 띄워드린 이 라인업을 뭐 어느 경기의 라인업이 아니고요. 그냥 임의로 라인업을 띄워드린 겁니다. 그 정확히는 이제 제 생각에 브라질전에는 파티가 안 나왔어요. 부상 때문에 안 나왔는데 만약 파티가 나왔다면 이런 형태가 되었을 것 같다고 예측이 되어서 그래서 그냥 임의로 제가 짜놓은 베스트 라인업이고요. 여기에 브라질전에는 이번에 기아 선수들이 뛰지 않았거든요. 그 뭐 아무래도 살리수라든지 이냐키 윌리엄스, 램프티 이 대표적인 3인방이 뛰지 않았는데 이 3인방이 합류하면 베스트 에밀리도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3인방을 넣지 않은 원래 감독이 좀 생각했던 브라질전의 베스트 라인업이 만약 파티가 포함되는 상황이었다면 이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가정을 해서 이렇게 좀 그려놨고요. 오토 아토 감독이 이끌고 있는 팀입니다. FIFA 랭킹은 60이고 포트 4에 위치해 있는 대한민국의 3포트 가나가 4포트였어요. 예, 맞아요. 이번 9월 A매치는 주요 기화 선수가 합류한 이래 첫 번째 A매치고요. 주로 쓰는 포메이션은 파티가 있다는 전제의 4-2-3-1입니다. 아무래도 브라질전 라인업을 저희가 그냥 띄워드리기에는 파티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이대로 띄워드리는 거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이대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 앞서 말한 대로 살리수, 램프티, 이냐키도 없었고 이 세 명은 개인 기량 자체가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에 비해서 훨씬 월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저도 그 나이지리아 경기 형철이 그 봤던 경기 저도 봤거든요. 맞아요. 이 경기 보면 파티 말고는 제대로 공을 찬다라는 선수가 없을 정도예요. 파티가 진짜 파티가 곧 빌드업이에요. 파티는 정말 가나 축신이에요. 후방이랑 그리고 전방이랑 뿌려주는 패스가 파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거기서 느껴졌어요. 이게 잘하는 선수가 파티가. 실제로 지금 아스날에서도 잘하고 있는데
파티가 있을 때 4-2-3-1 기준으로 일단 예상 라인업을 짜봤습니다. 가나 전술과 그 문제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가나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팀이 압박이 좀 약하다는 느낌을 좀 주고 있는데요. 4-2-3-1 기준으로 빌드업 시 전형은 3-1의 빌드업을 취하게 됩니다. 파티를 홀딩 미드필드로 보기보다는 여기서의 홀딩 미드필더는 저 옆에 있는 바바 선수로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이 바바 선수가 좀 더 수비적인 미드필더로 아래로 내려와서 센터백과 함께 변형 백스리를 그리고요. 그리고 토마스 파티가 그 위쪽에 혼자 남아있는 3-1 형태의 후방 체계입니다. 근데 백스리에 있는 이 바바 선수가 전진 패스 능력이 되게 별로예요. 그래서 이 바바 선수에게 뭔가 패스가 뿌려진다기보다는 바바는 볼 잡으면 무조건 안정적으로 센터백에게 주던지 아니면 그 앞쪽에 있는 파티에게 넘겨주던지 이러면서 이제 좀 볼을 넘겨주는 선택을 하고요. 원볼란치에는 토마스 파티만 남아있는데 아무리 축신 파티여도 그 중원에 혼자만 덩그러니 남아있으면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맞아요. 여기는 웬만큼의 월드 클래스 선수도 매 시즌 한 시즌에 한두 경기씩은 이렇게 원볼란치 계속 서잖아요. 그러면 기복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축구는 결국 숫자 싸움인데 혼자만 이렇게 외롭게 두는 거는 그 선수 입장에서 너무 가혹하고 부담이 되는 일이죠. 그래서 파티의 경우는 그 부분에서 뭐 지금까지 막 엄청 눈에 띄는 실수가 있었다 이건 아니지만 분명 강하게 압박을 했을 때 파티가 고립되면서 팀 자체적으로는 볼이 돌지 않는 문제점들이 이전 가나 대표팀의 경기를 보면 쭉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왜 압박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롱패스에 의존한 공격이 좀 많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파티가 없었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좀 상대를 공략할 만한 포인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계속 좀 말한 것처럼 파티는 가나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란 말이에요. 가나에서 파티를 무조건 선발로 우리나라와 경기했을 때 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태도 사실 가나가 공격 옵션이 다양한 편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가나의 경우는 롱패스 올려서 최대한 우리 수비의 뒷공간을 좀 노리는 형태를 취하고 파티에서 그런 유의미한 롱패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쪽에서 패스가 안 나오도록 강하게 압박을 취해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파티에게 2명만 달라붙어도 파티는 그것도 탈압박할 수 있는 요즘에 기량을 가진 선수긴 하지만 거듭 얘기지만 축구는 숫자 싸움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에게 유리한 숫자 구조를 가져가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파티가 참여를 못하게끔 만들면서 가나의 어떤 빌드업을 롱패스 아니면 측면 의존적으로 몰아내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나마 이제 팀이 미드필더를 거쳐가기 위해서는 거의 풀백이나 공격진이 한 명 정도는 내려와야 그제서야 어딘가를 좀 거쳐가는 플레이가 나옵니다. 그러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롱볼이에요. 그래서 가나 대표팀이 의외로 롱패스를 좀 많이 보내는 팀이고 그게 아니고 약간 경기를 풀려고 하면 공격진 중에 한 명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공격진 내려오는 한 명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취하죠. 원볼란치인데 파티가 공격으로 올라가나요? 그러지 않죠? 그렇겠죠. 그렇다고 해서 파트너 봐봐 오히려 파티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서 변형백 3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면 공격진에 한 명이 내려왔을 때 그 선수도 한 명만 있기 때문에 결국 개인 기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려오는 선수는 거의 대부분 측면 넓은 공간에서 내려오는 윙이나 풀백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 팀의 공격은 측면으로 많이 몰립니다. 근데 측면으로 몰리지만 우리가 알고도 당할 수 있는 패턴이 하나 있어요. 뭐죠? 가나 대표팀이 가지고 있는 아주 능력 있는 1대1이 강한 자원들. 아이유? 술레마나. 전 개인적으로 아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예전보다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술레마나는 이 선수 좀 맞기 힘들거든요. 그래요? 네, 그리고 뭐 램프티 같은 선수들의 1대1이라든지 이냐키 윌리엄스가 어디에서 뛰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냐키까지 오면 또 측면이 강해지니까. 이냐키가 뭐 아무리 투박하다고 해도 일단 신체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그리고 때문에 일단 빠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전술적으로 상대의 원톱 공격을 롱패스나 측면으로 그냥 몰아내는 건 좋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가나의 1대1은 정말 알고도 당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롱패스가 굉장히 단순하고 측면에 의존적인 공격이긴 한데 오히려 거기에서 해답이 나올 수 있는 게 가나의 지금 라인업이다. 맞아요. 그건 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어쨌든 가나의 이런 단조로운 공격은 전술적으로는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하다. 벤투 감독이 전술적으로 이렇게만 대응을 해준다면 우리가 원하는 판은 깔릴 수 있다. 대신 1대1에서 상대 선수들을 어떤 허용하거나 상대에게 뚫릴 수 있는 변수만 있다 정도만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가나는 앞서 얘기 드린 대로 굉장히 측면 의존적이고 특히 이제 왼쪽 풀백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올려보내는 성향이 있어요. 왼쪽에 누가 나오건 간에 전술적으로는 좀 더 많은 오버래핑을 가져가게 되고 가나 대표팀의 마무리 패턴은 주로 크로스 아니면 윙포워드의 개인 기술 이렇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가나의 공격을 최대한 알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이거를 막기 위한 전술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파티선에서 측면으로 뿌려주는 패스를 최대한 막는 거. 맞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땐 가나를 상대로 수비법이 될 것 같고 우리가 공격으로 공략하려면 어떤 점을 좀 공략해야 되는지 한번 들어보죠. 그렇죠. 공격으로 공략하려면 아무래도 가나 대표팀의 이 수비진들의 성향이 좀 도전적인 성향입니다. 심지어
이번에 그 브라질전 선발에는 저 살리수 선수가 선발이 아니었는데 아마티랑 지쿠 나왔죠. 맞아요. 네. 그 사우스햄튼에서 뛸 때 살리수를 보면 살리수도 꽤 도전적인 수비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한테 카드 받았고 그때 아, 그 맞아요, 페널티킥도 맞아요. 줬던 장면도 있었잖아요. 살리수가 좀 전진을 해서 예. 지난 시즌 저 후반기만 해도 소튼에서 폼이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뒷공간을 자주 내주는 스타일이고 우리는 빠른 발을 가진 우리의 침투 위주의 자원들을 가지고 가나 대표팀의 뒷공간을 찔러야 되겠죠. 예. 자 그리고 공격진과의 1대1에서 이 가나 수비진이 많이 뚫렸는데 사실 이거는 상대가 브라질이었던 걸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 이거는 그냥 이 경기에서 어쩔 수 없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가나 대표팀의 경우는 주로 롱패스 아니면 측면 의존적으로 나갔는데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는 가나가 강한 압박을 받았을 때 중앙에서 볼도 많이 뺏기고 강한 압박을 받았을 때 좀 더 경기를 능숙하게 푸는 걸 어려워하기 때문에 일단 다른 팀들 경기보다는 우리가 좀 강하게 압박을 걸었으면 좋겠다. 이게 그냥 지금까지 봤을 때는 좀 결론에 서게 되고 잡아야 되는 팀이니까 냉정하게. 맞아요. 예. 가나 대표팀의 공격은 생각보다 단조롭다. 압박을 받았을 때 볼 많이 뺏기고 주로 측면 넓은 공간이나 롱패스에 의존적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술적으로 대응하는 법을 알아야 되고 무엇보다 수비진들이 잘 버텨주는 게 중요하다. 대신 수비진들이 잘 버텨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알고도 못 막을 수 있는 가나 대표팀의 저 1대1 능력이 아주 우수한 선수들은 언제나 변수를 일으킬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경계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공격 상황에서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공략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면서 손흥민, 황희찬, 황의조 이 선수들이 키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네. 자 다섯 번째 이 얘기를 하려고 뭐죠? 일부러 아까 그 예상 라인업에 살리수를 비롯해서 기아 선수를 일부러 안 넣었어요. 왜냐면 가나 선수들? 예, 브라질 이번 브라질전에서 가나 선수들 그 기아 선수들 뛸 때 보면 후반전에 나왔거든요. 예, 교체로 나왔어요. 나오긴 했어요. 맞아요. 나오자마자 팀 포메이션이 4백이 아니고 3백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요? 예. 오.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점으로 가야 될 거는 가나가 막상 월드컵에서는 3-5-2 전술을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3-5-2 전술을 썼을 때 형태는 그래서 아래와 뒤와 같이 이렇게 좀 바뀔 거예요. 이것 또한 월드컵 본선에서의 예상 라인업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아 선수를 안 쓰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나 대표팀이 아직 월드컵 전까지 경기가 한두 경기 더 있어요. 맞아요. 11월에도 일단 잡혀있는 경기가 있어요. 스위스랑. 뭐 진짜 진행될지 봐야 예, 되겠지만 맞아요. 그런 예. 점들을 봤을 때 분명 그 경기들에서 기아 선수를 좀 쓰는 시도들이 적극적으로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브라질전 전반에 나왔던 기존 선수 위주의 4-2-3-1보다 예. 3-5-2가 조금 더 기아 선수가 합리화 형태에서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면 3-5-2 전술에 대한 또 다른 대응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점인데 근데 후반전에 3-5-2 전술을 썼을 때 경기 내용을 보면 팀이 막 그렇게 극적으로 변하거나 엄청 다른 팀이 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요. 여전히 압박을 받았을 때 불안해하는 모습들이 있고 여전히 측면에 의존적이고 수비진이 좀 올라가는 성향이 있고 그런 물론 건 있어요. 전제는 계속 그겁니다. 브라질이에요. 브라질이에요. 상대가. 네, 근데 이게 그 6월에 어. 일본전 때도 사실 이 전술을 실험하긴 했습니다. 예. 물론 그때도 가나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3-5-2 전술을 썼을 때 조금 드러나는 특징은 그 아까 그 파티 바바만 있을 때보다는 중앙 숫자가 한 명 더 늘어났기 때문에 좀 더 중원의 숫자가 많아져서 중앙에서 볼이 좀 도는 패스 루트가 생기는 그런 모습들은 보여줬고 수비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센터백 한 명이 올라가도 남은 두 명이 뒷공간 커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수비진의 숫자가 많아진 게 체감이 된다 정도? 근데 전체적인 팀 체질은 크게 변화가 없어서 우리가 가나의 이런 취약점들 혹은 단조로운 공격의 문제를 잘 공략한다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나 대표팀의 예. 컨디션이 예. 월드컵 본선에서는 좋지만은 않기를 바라야 될 것 같아요. 귀하 선수가 있으면 그만큼 조직력이 그래. 어. 그걸 한번 기대해보고. 맞아요. 예, 물론 어. 우리 팀이 잘해야 됩니다. 저는 상대가 못해서 이기는 것보다 나는 우리가 그냥 잘해야 우리가 잘해서 이기는 걸 더 보고 싶어서. 맞아요. 예. 화이팅입니다. 네. 예.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